안녕하세요. 오늘은 짤츠부르크 여행기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과 똑같이 기차 시간표를 확인해서 플랫폼으로 가주면 됩니다.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는 화장실을 갈 때 돈을 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감자칩을 실패한 적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티 음료수도 챙겨서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전날 미리 예매해서 저렴하게 기차를 탈 수 있었어요. 약 11유로를 내고 탔습니다. 린츠부터 잘츠부르크까지 약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당일치기로 부담없이 가기 되게 좋았어요. 잘츠부르크역에 내려서 좌회전으로 쭉 가시면 미라벨 정원으로 가실 수 있어요. 터널을 발견했을 때도 쭉 직진하시고 회전 교차로에서도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건물들이 되게 예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건물들이라서 좀 멍 때리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걷다 보시면 되게 생뚱맞은 곳에 입구가 있습니다. 이 정원은 미라벨 정원의 약간 맛보기 버전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미라벨 정원입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튤립과 다른 꽃들이 펴서 훨씬 더 화려하고 따뜻한 풍경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 뒤에 호헨짤츠부르크 성을 끼고 사진을 찍는 게 포토스팟이래요. 그리고 우측에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운드 오브 뮤직을 촬영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미라벨 정원에서 나와서 우회전하시면 게트라이드 거리와 그리고 모차르트 생가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광지들이 걸어서 10분에서 15분 내외면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기 뒤에 호헨찰츠부르크 성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김없이 있는 사랑의 자물쇠. 길을 한 번 더 건너고 그리고 좌회전을 하다 보면 T&Co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그때 우회전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모차르트 생가가 보입니다. 정말 가깝죠? 그리고 모차르트 생가는 정말 색감이 강렬해서 멀리서도 바로 보입니다. 모차르트 생가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던 그 길 전체가 게트라이드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간판이 그림으로 되어 있다 해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생긴 빵이 이 지역 특산물처럼 팔고 있대요. 게트라이드 거리에는 명품 매장들도 굉장히 많았고 의류 매장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다 관광객들이라 그런지 쇼핑을 하는 분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쭉 가다 보니 교회 같은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12시여서 종소리도 울렸어요. 그 후 다시 뒤를 돌아서 호헨짤츠부르크 성으로 가던 도중 저는 길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잠시 시간 있냐 해서 들어갔더니 호갱당할 뻔했어요. 크리스탈이라는 스킨 제품집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보세요. 그렇게 교회 반대편으로 직진하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골목길을 지나가면 호헨짤츠부르크 성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광장 같은 곳이 있고 카페 토마셀리가 있는 이 곳은 건물들의 색감이 정말 예뻤어요. 그 광장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이런 박물관이 보입니다. 그 박물관을 통과해서 지나가니
왠지 황금알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물과 체스판이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서 한참을 앉아서 구경했어요. 그 후 이렇게 조만한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호헨잘츠부르크 성에 올라갈 때 타는 푸니쿨라 길이 보입니다. 전 구글 맵이 시키는 곳대로 우회전을 해서 더 들어갔는데 여기가 그냥 다 무덤들이었어요. 무서움을 뒤로한 채 길을 따라가다 보니 푸니쿨라를 타는 줄이 보였어요. 푸니쿨라 티켓을 살 때 일반 버전이 있고 조금 더 상위 버전의 티켓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티켓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매한 티켓을 찍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푸니쿨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본 전경도 정말 예뻤어요.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푸니쿨라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시면 바로 잘츠부르크의 전경이 보이는 전망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대부분의 성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을 지은 이유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성 근처, 외곽에는 물길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츠부르크가 한눈에 보이는 이 전망대는 정말 예뻤어요. 이제 더 높이 올라가 볼 겁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밀랍 인형 전시장 같은 곳이 있었어요. 여기는 약간 전시회 속 이벤트처럼 이 문을 열면 깜짝 놀라고 그 표정을 찍는 곳인데 하나도 놀랍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디오 아트를 통해 왕가에 대한 설명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독일어를 못해서. 이렇게 성 내부와 외부를 걷다 보니 이 성 자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망대에서는 산들이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만년설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짧은 감상을 마치고 저는 다시 아래로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호박 같은 주얼리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푸니쿨라 타는 입구 맞은편에는 이렇게 옛날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 있었어요. 약간 한국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저는 레스토랑을 갑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미라벨 정원과 레스토랑을 들린 후에 다리를 건너 다른 관광지들을 둘러보려고 했으나 배가 안 고파서 레스토랑 일정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저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이 거리에는 되게 예쁜 음식들, 디저트들, 그리고 명품은 아니지만 자잘자잘한 소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그 길들에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해서 로얄 도너츠를 지나치고 우회전도 하고 이러다 보면 디바이제 레스토랑에 도착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한국인 리뷰가 많아서 가봤어요. 근데 웬만한 관광지들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합니다. 레스토랑 내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나 봄에 날씨가 풀리면 테라스도 오픈한다고 하니 그때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디바이제 맥주와 슈니첼을 시켰습니다. 디바이제에서 직접 만든 맥주였는데 전 괜찮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슈니첼도 저는 되게 맛있었습니다. 슈니첼은 한국의 돈가스와 비슷한 음식이에요. 그것보단 조금 더 얇게 돼지고기를 튀긴 오스트리아의 대표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즈베리 잼 같은 거에 찍어 먹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짤츠부르크에서 제일 오래된 카페인 카페 토마셀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방금 전 레스토랑과 다르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인도 만났답니다. 여기 있는 케이크들을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제가 선택한 케이크는 정말 맛있었어요. 카푸치노 한 잔을 시켰는데 도대체 왜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이스 커피류를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시킨 요거트 케이크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정말 맛있었습니다. 완전 강추예요, 강추. 카페 토마셀리의 옛날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카페 토마셀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잘츠부르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정말 관광지가 모여있고 걸어다니기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가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영상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